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좁은 소견이라든가 넓지 못한 식견 또는 자기 소견의 겸사로 쓰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견이라 이렇게 씁니다. 관견이란 얘기가 뭐냐면 대나무 통을 통해서 하늘 보는 겁니다. 그 넓은 하늘을 대나무 통으로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이 얼마나 작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할 때 소견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럴 때 이런 말을 쓰죠. 우물안 개구리, 정중지화라는 말. 우물안 개구리와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관견, 관견이라는 말과 똑같은 관중규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낮자 공부 들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이 글자는요 대롱관이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위에는 대죽이니까 대나무 속이 비어있다는 걸 통해서 그 관 어떤 그걸 나타내고요. 요 것은 벼슬관이란 뜻이지만 벼슬이란 뜻은 여기에서 없고 불일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피리를 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것을 합쳐놓고 대나무로 피리를 만드니 그 속이 텅 비어있다 해서 대롱관, 피리는 잘 관리해야 되는 데서 관리할 관자입니다. 응용 단어를 보니까 관리 이런 말이 있죠. 관할하고 처리하는 일을 관리라고 그러고요. 관악 그러면 관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관악기라는 건 뭐예요? 전부 대나무처럼 속이 빈 악기, 그래서 입으로 불어서 나는 악기를 관악기라고 그러고요. 줄로서 튕겨서 나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그러죠. 줄현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악기, 두드리는 악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합쳐서 관현악이라고 하죠. 이럴 때 쓰는 관자 대롱관 이해됐죠? 그러면 다음 글자 같이 봅니다. 이번 글자는요 볼견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볼견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걷는 사람인 위에 눈목,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눈이 하는 일이 뭐냐? 보다라는 뜻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눈동자, 사람 발, 걸어다니면서 눈이 하는 일은 보는 거다. 볼견 이렇게 만들어졌죠. 응용 단어를 보면요. 견문, 보고 듣는 걸 이야기하고요. 견해 그러면 자기 의견으로 본 해석을 견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볼견자가 낙탄할 현이라고 해서 현으로 익힐 때도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겠죠? 꼭 견자만 있지 않다는 것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글자가 만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죠. 관견, 대통으로 하늘 보기, 즉 대나무 통 속 비어있는 공간으로 쳐다보기 이렇게 수식되는 그런 문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장자 추수편이라는 글에서 위모와 공손용의 문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문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장자 추수편의 위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공손용하게 합니다. 그는 아래로는 땅속 깊이 발을 넣고 위로는 허공에까지 높이 올라 있어 남쪽, 북쪽도 없이 사방 만물 속에 꽉 차 있다. 또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큰 경지에 잠겨 있어 동쪽, 서쪽도 없이 현명에 비롯해서 대통에 이르렀다. 큰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는 허둥대며 좁은 지혜로 이를 찾으려 하고 공손용 너는 이놈아 좁은 견해를 가지고 그를 쳐다보려 하고 서툰 구변으로 입재주만으로 이를 밝히려고 한다. 이는 곧 붓대롱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송곳 알죠? 송곳을 가지고 땅을 가리키는 것이니 또한 작다 아니하겠는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누군가 너무 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한 부분만을 쳐다보고 얘기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대나무 통을 속으로 표범무늬 하나 보는 거랑 똑같아요. 표범 전체는 보지 못하고 좁은 그 구멍 속으로 표범의 반점 하나만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죠. 이 말은요. 용관규천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을 줄여서 관견이라고 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돛대롱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소견 좁은 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옛날 진나라 때 서성이라고 일컫는 왕이지가 있죠. 그 아들 왕헌지랑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휘지가 그 왕이지가 유명하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많겠죠. 그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서예 수업 끝나고 나서 카드놀이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런 유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왕헌지, 그 선생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옆에서 그 카드놀이에 충고를 합니다. 그래 봐야 왕헌지 나이가 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카드 게임에 끼어들어가지고 충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왕휘지의 비록 아들이긴 하지만 옆에 있던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련님, 참나무 대롱으로 표범을 보는 식으로 표범의 전신은 보지 못하고 하나의 반점만 보는 격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충고해 주는 건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왠지 장기나 이런 데 보면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련님의 훈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요. 나이 9살이 카드를 알 리도 없고 안다 한들 잔재주 이 원칙만 알고 있겠죠. 그런 때 쓰는 말, 환견 너무나도 이해가 쉽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자외편 지부귀에 보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물과 같아서 거리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은 앞서가려고 서로 다투지 않고 뒤에서 땡기는 법도 없습니다. 오로지 둥그런 그릇에 넣으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나지고 웅덩이가 있으면 찰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물 같은 지식의 흡수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내 소견만이, 내 주장만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은 관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넓게 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 문학이 이렇게 뻥이 센 이유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라는 의미지 결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면서 그것을 뻥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런데 지구에서 우주를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지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숲의 나무는 숲을 벗어났을 때 가장 잘 보이고요. 숲속에 있을 땐 잘 모르는 법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 잘 모르고 사랑이 떠나간 후에 너무 잘 압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향기 속에 향기 있을 때는 향기를 못 맡다가 향기 지난 후 잠깐 지나는 바람에 그 향기 지난 줄 아는 법입니다. 여러분, 관견처럼 좁은 소견 저버려 두고요. 넓게, 폭넓게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이 유학의 으뜸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좁은 소견 버리는 그날까지 쭉 고사성어는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